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슬로우 패션 프로젝트를 진행한 에코힙스터입니다. 에코힙스터란 유행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가진 멋쟁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저희는 폐의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옷을 넣으면 기부되거나 재활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옷이 그냥 버려지거나 태워지고 결국엔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자주 옷을 사고 입지 않은 옷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옷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이런 문제들이 답을 찾고 싶어 옷을 주제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과정으로는 선행 연구, 1차 설문조사, 인식 개선 활동, 2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과정으로 거쳤고, 설문조사는 우리 학교 6학년 235명, 학부모 99명을 대상으로 구글 폼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린 먼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현재 의류 폐기물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정 의류 폐기물 발생량을 들여다보니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1일 폐기량이 약 2배 가까이 급증하여 현재는 하루에 300톤이 넘는 폐의류가 가정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용 폐의류는 100% 재활용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00% 재활용된다는 것이 이상하여 여러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해외 수출하기 때문에 100% 재활용으로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로는 한계가 있어서 세계 폐의류 처리 및 활용 실태를 찾아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의류 폐기물의 82%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등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옷으로 재사용되는 비율은 1%, 섬유나 다른 형태로 재활용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폐의류가 자원으로서 재사용되지 못하고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의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옷을 얼마나 자주 사나요? 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51%가 3개월에 한 번꼴로 옷을 산다고 응답했고 1개월 또는 2주에 한 번 산다는 학생도 30%나 되었습니다. 반대로 6개월에 한 번 산다는 친구들은 12%, 필요할 때마다 구입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짧은 주기로 옷을 소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옷을 사는 이유를 묻는 질문은 여학생, 남학생, 부모님으로 그룹을 나누어 결과를 분석했는데 부모님과 여학생은 옷이 필요해서 사긴 하지만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어 구입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반면 남학생은 무려 66%가 옷이 작아져서라는 실용적인 이유를 꼽았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의류수거함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물려주거나 기부하는 경우가 39%였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는 단 2%로 매우 낮았습니다. 중고 의류를 직접 사고 팔거나 재사용하는 문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고옷에 대한 인식도 확인해봤는데 별 생각 없다는 응답이 60%, 입기 싫고 찝찝하다는 응답이 25%, 잘 코디해서 입는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특별한 거부감은 없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인식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식 개선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직접 제작한 6분짜리 인식 개선 영상과 함께 KBS에서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친구들과 함께 시청했고 그 이후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고옷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기 싫고 찝찝하다거나 별 생각 없다는 응답은 줄고 잘 코디해서 입는다는 응답은 38%로 늘었습니다. 긍정적인 인식이 확실히 증가한 것입니다. 옷을 앞으로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부모님 모두 필요할 때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차 설문에서 1%였던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부모님 68%, 남학생 46%, 여학생 34%로 나타났습니다. 슬로우 패션에 대한 시청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나왔는데요. 여학생, 남학생, 학부, 그룹별로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학생, 남학생, 학부모 각각의 그룹에 알맞은 실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여학생은 유행에 민감하고 옷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옷을 사지 않아도 멋지게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이를 실천하는 인플루언서나 코디법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실용성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학생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준을 알려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부모님은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옷장을 정리하고 옷을 나누는 경험을 실천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슬로우 패션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 포스터를 작성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요. 수치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것인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 폐의류 발생 총량은 꺾은 선 그래프로 폐의류 처리 현황은 원 그래프로 나타냈으나 우리나라 폐의류 재활률이 몇 년째 모두 100%라서 꺾은 선이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수치 그대로 표로 나타냈습니다. 또 여러 설문 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을 그래프로 나타낼까 고민했는데요. 1차 설문조사에서는 패스트 패션의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는 문항을 골라 넣었고 2차 설문조사에서는 동일 문항 중 1차 설문 결과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있거나 슬로우 패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드러나는 문항을 골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도 남, 여 부모님을 하나의 수치로 합쳐서 넣을지 각각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룹에 따른 슬로우 패션 제한을 위해 2차 설문은 대부분 그룹별 비율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